하지 말라는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생활 속에 흔한 행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턱을 밟지 마라, 다리를 떨지 마라, 밤에 문 여닫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라는 마라와 같은 금기 사항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나쁜 기운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전통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전통 어떤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습들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내용도 있고 신빙성 없이 그냥 만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경험 속에서 만든 내용들은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턱을 밟지 마라.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다리를 떨지 마라. 네? 밤에 휘바람 불지 마라,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넘어갈 때 문턱을 밟고 넘어가면 이 문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출입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문으로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문은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턱을 밟으면 문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인데 문턱을 자꾸 밟으면 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자꾸 짓밟으면 이 복 들어오는 기운이 약해진다. 문으로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오는데 그 문턱을 자꾸 밟으면 그 복 들어오는 문을 밟는 작용을 하니까 그 작용이 부정적으로 흐른다. 즉, 문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데 그 복 들어오는 문을 자꾸 밟는다는 건 그 좋은 기운을 누른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좋은 문을 밟아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누른다. 에너지를 저하시킨다. 또 하나의 경솔한 행동이다. 이래서 어르신들께서 문턱을 밟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문턱을 밟는 행위는 나쁩니다. 실제.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을 넘어가는 건 좋은데 문을 밟고 넘어가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애들도 절대 그런 건 조심시켜야 됩니다. 꼭 문턱을 밟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절대 주의를 주어서 그런 행을 못하게 하는 게 현명하다. 여러분은 문턱 한번 밟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1%씩 1%씩 모아져서 10이 되고 또 10이 모아져서 20이 되고 100이 되고 200,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1%씩 좋은 기운도 모여질 수도 있고 나쁜 기운도 1%씩 모아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나쁜 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기운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부정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문턱을 한 번 밟았을 때는 별게 아닌데 자꾸 밟게 되면 이 문턱 신이 기분 나쁘지요. 나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데 나를 자꾸 밟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복 들어오는 문을 밟는 건 기운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저녁에 휘바람을 불지 말라는 건 옛날에는 뱀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가집. 근데 휘바람을 불면
뱀이 잠에서 깨어나요. 여러분은 그거 모르셨죠? 그러면 지금은 뱀이 없지만, 집도 잘 짓고 해서 뱀이 없지만 옛날에는 초가 삼간에 뱀이 들끓었어요. 시골집은. 우리 시골 저 태어난 집에도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뒤 안에 뱀이 쫙 지나가고, 허청에 보면 뱀이 이렇게, 허청이란 말은 알죠? 아래채 보면 뱀이 똥아리를 틀고 있고, 화장실을 갔는데 뱀이 몇 마리가, 능구렁이가 똥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어릴 때 얼마나 그 섬찟합니까? 응? 근데 보통 집에서 나타나는 뱀들은 독사가 별로 없고 구렁이가 많았어요. 구렁이가 많았다고요, 옛날에는. 그러게 산에는 독사가 많지만 이렇게 집에서 나타나는 뱀들은 대체적으로 구렁이가 많았습니다. 그 집 뒤안에 가보면 막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뭐 이 등등의 그 허청채, 화장실 수없이 많이 보고 또 잡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휘파람을 불면 잠자는 뱀이 깨어나서 집에 들어온다. 그럼 방 안으로 잘못하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문을 열어놨을 때,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름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깨어나서 방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휘파람은 뭐 복을 불러오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뱀을 부른다는 뜻에서 조심하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다리 떨지 마라. 그것도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 떠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그것은 복을 차는 행위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달달달달 계속 떨면 타고난 복이 있어도 복이 털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제 복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실수로 떠는 분이든 알고 떠는 분이든 다리 떠는 것은 매우 나쁘다. 내 타고난 복을 털어내는 것과 같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지난번에도 강의가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또 뭐가 있었지 아까? 문을 밤에, 밤에 문을 탕탕 크게 여닫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밤에는 크게 여닫지 말라 하냐면, 기운이 보세요. 밤에는 움츠러들고 고요해지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고 또 기운이 안정되고 조용한 시간이거든. 근데 문을 쾅쾅 닫으면 잠자는 사람 깨기도 하고, 또 기운이 안정되는 시간인데 문을 쾅쾅 닫아서 집을 울리는 건 득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기동 시간이기 때문에 문이 좀 소리가 나더라도 기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저녁에는 음적인 기운이며 정적인 기운이며 안정된 기운이기 때문에 문소리를 크게 내면서 탕탕거리고 하면 집 기운도 동하게 되고 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소리가 지나치게 문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 터의 기운을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렇게 문을 크게 닫거나 크게 소리 내지 마라. 크게 소리를 내게 되면 터의 기운도 흔들게 되며 잠자는 기운, 고요한 기운을 흔들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중에 이런 설화들이 있죠. 밥 먹고 저녁에 바로 누워 자면 소된다. 죽으면 소된다.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죽으면 소된다.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분도 있죠? 근데 실제 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잤다고 해서 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밥 먹고 바로 자면 소화가 안 되고 건강에 나쁘고, 식곤증이 온다고 바로 누워 자면 건강에 위에 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방편으로 못 자게 하려고, 아이들이 밥 먹고 바로 못 자게 하려고 좀 운동을 하고 기동을 하다 자라 이 뜻이죠. 좀 움직이다 자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방편으로 막으려고, 아이들이 밥 먹고 바로 누워 자서 건강에 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방편으로 소된다고 거짓말을 친 겁니다. 방편으로 그러는 설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설화를 써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랍게도 말을 잘 듣거든. 소될까봐 무서워서. 실제 저도 우리 부모님께서 밥 먹고 누워 자려고 하면 바로 자면 소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죽어서 소되는 게 아니고 바로 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이 저기 밥 먹고 바로 자면 소된다고 하니까 제가 소되는 줄 알았어 바로. 그래가지고 실제 소가 되나 두렵더라고. 근데 한 번은요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잤어요. 이상한 소 안 됐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졸리니까 식곤증으로 잤단 말입니다. 근데 속으로 두려움이 있지만은 너무 피곤하니까 잤어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한 거야. 혹시나 소가 됐나 싶어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두려움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 교육 방법으로서, 교육 방편으로서 그런 설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죠? 밤에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된다. 밤에 손톱 발톱 깎으면 귀신이 붙는다. 그래서 저녁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게 되면 이 발톱, 손톱이 방바닥이든 어디든 이게 굴러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게 하나의 조그만 이 손톱, 발톱도 내 신체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방바닥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 잘 들으셔야 돼요. 밤에는 이게 찾기도 어렵고 불결하고, 이게 음식이라도 혹시 들어가게 되면 득되지 않고 이 불결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조심하게 하는 뜻으로서 손톱 발톱을 밤에는 깎지 말라 했던 의미도 있고, 이 손톱 발톱은 귀신이 이게 내 물건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손톱 발톱은 내 신체 중에 한 부분인데 귀신들이 이게 밤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낮엔 안 움직이고 귀신이 밤에 움직이는데 이게 발톱이나 손톱이 돌아다니면 이게 내 물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기가 서려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없는 귀신도 땡겨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예방을 할 때 손톱, 발톱을 이렇게 봐봐요. 손톱, 발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뭐 길거리 갖다 묻으면 뭐 나쁜 게 예방이 된다, 이런 비법을 쓸 때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신체적 한 부분인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살집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톱은 버려지는 내 신체 한 부분인데 이 또한 버려지면서 귀신이 인기가 동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게 되고 붙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없는 귀신을 끌고 오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탁한 기운을 끌고 온다. 굳이 귀신이 아니라도 탁한 기운을 끌고 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나아가서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 또 이 손톱 발톱이 밤에 깎아서 튀게 되면 불경스럽고 하나의 어떤 음식이든 어디든지 튀어서 들어가는 작용하면 득되지 않고 이런 여러모로 부정적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손톱을 깎지 말라 했던 겁니다. 실제 귀신이 꼭 붙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 저녁에 발톱, 손톱을 깎았다고 해서 귀신이 붙거나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핵심은 귀신이 안 붙을지라도 내 이 손톱, 발톱, 신체 한 부분이 밤에 버려지게 되면 이 음기하고 하나가 되면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질 염려는 있는 거예요. 그게 굳이 귀신이 아니라도 탁한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 신체 한 부분이 음기, 탁한 기운과 하나가 되어서 부정적 작용을 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톱, 발톱은 가급적 밤에 깎지 않는 게 좋다고 했던 것이며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지금 그걸 다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너무나 길고 여러분들이 그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들 또 지혜로운 어떤 관습들 또 설화들 이런 내용들을 100% 믿고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서 득되는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주의로 갈 필요는 없지만 참고해서 바르게 쓰는 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